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전문 강사 오은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그리움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그 그리움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을 선택해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말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들고 오셨을 겁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리움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움을 품은 향기라는 제목으로 찬란한 지난 날이여 안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상실과 애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을 품은 향기란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향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웰다잉이란 어떤 색으로 어떤 향기로 우리 가슴 속에 드리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다잉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웰다잉은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상실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웰다잉을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 상실, 2번째는 감정의 계단 오르기 애도, 3번째는 벽을 문으로 만들기입니다. 이 강의를 저와 함께 듣고 나시면 상실과 애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상실은 새로운 시작임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도는 문 밖으로 나서는 행동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움을 품은 향기 잘 떠나보내는 법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을 상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실의 본질적인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무언가,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진 무언가를 더 이상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감정적이고도 심리적 경험을 우리는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잃는 경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상실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웰다잉의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비어 있음으로 채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상실이 주는 공백은 때로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웰다잉을 접하게 된 계기는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치매 초기에 저희와 함께 사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죽을 때 아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어머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정말 적절한 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도 좋은 문구는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제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원한 정답이다 싶은 대답을 못 드려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웰다잉에 관심을 갖고 좀 늦었지만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한 10년여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모든 분들한테 웰다잉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진정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웰다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상실을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떠난 자리에는 늘 쉼표가 놓이게 되죠. 멈춤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 각성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했던 거고 또 그 멈춤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 문장을 여전히 우리는 또 써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혹시 저의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실을 한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모습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관계적 상실, 역할적 상실, 또 물질적, 정신적 상실이 있고요. 기능적 상실이 있고 공동체 상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실은 관계적 상실입니다. 소중한 이와의 이별, 그리고 사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큰 상실인 배우자와의 이별, 그리고 요즘은 키우던 반려동물과의 이별도 많이들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할적 상실. 어쩌면 이 관계적 상실은 우리가 그냥 먼 훗날 미래지만 이러이러할 것이다를 상상하고 있지만 이 역할적 상실은 직분이나 직위, 가정 내 역할이 변동을 일으키는 상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의외로 편안하게 그냥 변화를 겪지 않고 넘어가는 분도 계시는 걸 좀 봤습니다. 오랜 시간 해왔던 일자리에서의 은퇴, 가장 큰 역할적 상실이죠.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한 나의 직위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도 조금씩 상실감을 맛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상실은 아끼는 소유물이나 수입을 잃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면서 보니까 사실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기에 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또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살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역할적 상실과 연결을 해보면 잘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하거나 또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 당장 삶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실감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상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꿈이 사라진다든가 꿈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꿈도 없이 일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본다던가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상실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의 부전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뭐 좀 이렇게 부족하게 되거나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상실감 또한 크겠죠. 그리고 공동체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혹은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변화를 맞게 되는 그러한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란한 지난 날들에 우리가 안녕하고 이별을 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가올 나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로 안녕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역할적 상실이라는 자기의 직업을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상실을 있었을 때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러 가지 취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애도는 제가 감정의 계단 오르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애도는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도를 한 5가지 정도 얼굴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건강한 애도 방법과 또 애도를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애도는 앞에서 설명한 상실을 경험한 후에 그 상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애도는 울고 슬퍼하는 시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애도는 마음속의 감정의 계단을 천천히 그리고 한 칸씩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왜 슬픈지, 무엇 때문에 힘겨웠는지 그 계단을 올라가며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애도입니다. 그렇다면 애도의 5가지 얼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죽음학을 평생 연구한 유명한 정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애도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과 수용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일단 이 부정은 어떠한 상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일단 사람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을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심리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부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상실을 겪었을 때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부정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는 그 상실의 감정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느낌을 조금씩 작게 느끼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기 전에 이 부정의 단계를 겪게 되죠. 그렇지만 이 5가지 단계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2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이 분노의 감정 역시도
부정의 감정과 비슷한 심리적 이득이 있다고 하네요. 분노를 함으로써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의 감정을 우리가 넓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그 배를 정착을 시키려면 닷을 내리게 되는데 이 분노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감정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자신과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신에게 거래를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이라는 가정을 써서 그때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자책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 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과정을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타협을 했다가 다시 부정을 했다가 분노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겪는 감정은 우울입니다. 우울하게 되죠. 누구라도 우울하게 됩니다. 상실감을 느꼈는데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수도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즐겁지 않고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런 관계를 이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상실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수용을 하면 그때는 비로소 내 감정이 점차 안정이 되면서 이 상실을 극복할 힘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런 감정은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상실의 크기와 상실의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건강한 애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애도는 사별로 인한 상실을 극복하면서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크게 사별이라고 앞에 얘기한 것은 사람과의 그 이별이 가장 큰 상실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도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가지 얼굴의 마지막 단계인 수용, 그래서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애도의 이 과정은 개인의 치유에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건강한 애도 방법 중에서 이 상실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문을 2개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 하나는 슬픔에 잠겨 있는 문. 슬프죠. 당연히 슬픕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을 살펴보면 거기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한 애도, 건강한 애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을 발견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애도의 기간에 들어있거나 혹은 본인이 애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서 이런 말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상실이라고 해서 없어진 게 그냥 없어진 거는 아니고 우리의 기억 속에 또 그분과 그 추억과 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할 사람이 있다면 또 애도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면 그리워하자.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같이 그리워하고 그분의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애도의 건강한 방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슬픔의 문보다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을 발견하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일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실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나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은 내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 쓰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애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슬프기만 한 것이 애도일까요? 아니면 그래, 상실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애도일까요? 혹은 상실이 남긴 그 공간을, 공백의 그 공간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애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이제 다시 그분이 있었던 시간과 없었던 시간을 잘 생각을 해서 내 일상을 다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슬픔과 회복의 균형 유지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분들이 이 애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슬픔을 너무 많이 누르게 되면 다음에는 이 슬픔의 양이 2배, 3배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만큼 충분히 슬퍼하고 또 상실 후에 그 감정과 추억을 그리워할 수 있을 만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또 건강하게 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우리 헬렌 켈러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통과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는 노력으로 잊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실 후에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그분을 추억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지나와야 다른 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삶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라. 그 상실이 같은 상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 상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힘들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상실은 나만의 상실이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상실은 그분만의 또 감정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애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상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잃어버리거나 멈춤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로, 그리고 또 나의 세계가 한 세계가 마무리되었으니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큰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나의 이 찬란했던 과거를 잘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안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나에게 새로울 미래를 안녕, 어서 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 또한 건강한 애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도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애도를 잘해야 할까요? 애도는 우리가 상실을 경험한 후에 감정을 처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애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실의 경험을 잘 받아들이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은 애도를 촉발하며, 그렇죠. 상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상실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실과 애도,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즉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또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옆에서 그 상실을 경험한 분을 보더라도 상실 후에 오히려 상실 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 배웠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또 혹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상을 조금 더 활기차게 살아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벽을 말씀을 드렸는데 벽은 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벽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상실을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을 하려면 벽을 문으로 만들어 보는 이 시각적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마음의 문 하나쯤 분명히 열어두고 살아가실 겁니다. 슬픔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결국엔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슬픔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벽 앞에 서면 사실 막막하죠.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내가 앉아 있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를 할 의지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은 밀면 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은 쉽게 열리고 또 어떤 문은 지금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결국 열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어주신다면 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나 두 개의 문이 아닌 네 개의 문을 발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벽을 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정의 비밀 열쇠가 있는 곳 어딜까요? 뇌죠. 이 뇌의 특정 부분인 변연계의 편두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도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느끼게 하는 감정은 정서라고 합니다. 뇌는 우리의 감정, 즉 이 정서를 가장 먼저 처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뇌는 그 감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고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면 뇌에서는 그것을 응급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이 정서적 안정을 꾀하게 되는 이 뇌에서 변연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돌볼 때 먼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속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실과 애도는 그래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감정의 문을 열어보는 것이 우리 심리적 영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이 상실은 우울증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애도는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애도와 바른 애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상실 후의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취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고정적인 시간에 이렇게 매이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 주말은 또 피곤하기 때문에 쉬시고 이래서 본인의 취미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할적 상실이 일어났을 때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새로운 취미를 그동안에 좀 미뤄두었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일상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또 여행을 통해서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여행 작가가 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애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돌봄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돌볼 수 있어야 이 애도의 과정을 무난하게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규칙적인 운동 혹은 명상 등을 통해서 감정의 안정을 좀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애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우울감을 느끼시더라도 조금 움직이셔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거나 또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상실은 혼자만 느끼는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대화하기도 하고 또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 풀리지 않는 부분은 우리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시면 또 이 상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웰다잉과 우리가 지금 웰다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도를 한번 통합을 해볼까요? 상실로 인해서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면 그 애도를 통해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배우는 걸로 그치면 조금 부족합니다. 실천하는 것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웰다잉을 위해서는 애도를 이해하고 또 이 애도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이 애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애도의 5 얼굴을 말씀드릴 때 마지막 5번째 얼굴이 수용이었어요. 근데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용의 단계를 지나가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 6단계로 또 더 발전된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과 애도의 여정은 개인의 성장과 치유의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상실은 결코 잃어버림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의 마음이 새로운 내 마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어쩌면 이 상실로 인해서 너의 삶을 한번, 당신의 삶을 한번, 두 번, 세 번 조용히 돌아보라는 그런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마음속 그리움을 추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몇 개의 그리움을 어떤 향기로 가지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지고, 저도 또 저 또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의 그리움을 한번 추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상실과 애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상실과 마음의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리움이 조용히 새로운 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눈치를 챈다면 가만히 벽을 쳐다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벽을 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벽을 밀게 되면 비로소 그것은 벽이 아닌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리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그리움을 하나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년쯤 전에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와 또 제가 저의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시어머니를 한 3주 차이로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상실을 겪고 나니까 정말 우울해지고 또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 그 나이까지 어머님, 시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당신은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실의 정의이고, 제가 생각했던 상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도 이 막연하게 상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왔겠죠.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런 막연한 상상을 했지만, 사실 그 상실이 저한테 왔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실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애도의 과정, 그리고 애도의 여러 얼굴을 겪으면서 저 또한 피하지 않고 그 과정을 천천히 지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도를 잘 다스려서, 그리고 벽을 문으로 만들어서 이 사방에 모두가 벽이 아닌 문으로 만드는 이 새로운 시각의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움과 상실이 애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을
자, 이제 벽을 밀었으면 문이 나왔겠지요. 그 문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웰다잉의 시작은 상실과 애도인데 웰다잉의 마무리인 이 용서와 화해, 그 마음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움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향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로마와 연결을 해서 용서와 화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매듭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잘 지나가야 하는지, 그 과정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